아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방에서 이제 몰래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항상 찍는데, 오늘은 햇빛이 되게 많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좀 부시시하게 보이니까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대출의 82%가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한 총리는 경제 전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지금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 관료들, 그리고 여당, 야당, 이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지금의 한국을 제대로 꾸려나갈 의지가 있나, 그럴 자격이 되나, 이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5월 달에 시중 금리가 4.14%라고 합니다. 8년 4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4.14%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75입니다. 7월 달에 빅스텝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2.25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한 셋째 주,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를 하는 그 주 말고 그 다음 주쯤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0.75%요. 또 지금은 0.75가 아니라 아예 1%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시 또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물가지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절대로 만만하거나 수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2022년, 23년 기준금리 열고 나면 24년, 25년쯤에 그래도 경제 침체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벌써 상황이 안 좋다라고 우는 소리 하는 정도이니까요. 우는 소리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도 대출금리가 올라가지고 주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어쩌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마이너스를 찍었다라고 하네요.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죠. 앞으로 점점 더 그러한 상황들은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5월달에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5.78이었다고 합니다. 4월달에 5.6이었는데 이보다 0.16포인트 올렸다고 하죠. 그리고 소액대출은 한 달 만에 0.54%가 급등한 5.6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뭐 작년 5월달하고 올해 5월달하고 비교를 하면 신용대출은 3.7점에서 5.8 정도로 한 2.1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5월달에 2.7 정도였는데 지금 3.9 정도라고 합니다. 무려 한 1.2가 올랐죠. 1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기는 점점 더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뭐 은행에 이제 바깥에 붙어 있는 표지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출이 4.6에서 9.8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벌써 9.8까지 올라가 있나? 라는 좀 놀라운 상황인 거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금리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자 폭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로 과하지 않을 정도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진 빚이 우리한테 영향이 될까요?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결국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충격이 돼서 많은 것들을 썰어가 버릴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인터넷 은행들이 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금리 대출을 많이 늘렸죠. 이러한 영향도 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0.75 혹은 1%를 올리고 한국은 사상 첫 빅스텝을 한다고 하는데, 사상 첫 빅스텝 0.5% 인상하는 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은행도 어쩌면 0.5%가 아니라 1%씩 올려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좀 더 빨리 맞고 또 이 연착륙을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죠. 지금 현재 7월부터 연소득의 100%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되어 있던 한도가 1.5에서 2배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계대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되려 대출을 더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 위기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개수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가 과연 한국의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있나, 아니면 이러한 위기를 되려 더
기득권들이 보통의 사람들을, 국민들을 잡아먹는 기회로 만들려고 일부러 방관하고 방치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미국의 파월 의장도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큰 위험이 될 거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기준금리를 0.75냐 1%냐 라고 얘기하면서 가파르게 올리고 있죠. 올리려고 하죠.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고작 0.5% 올리는 거 가지고도 뭐 큰일 난 것처럼 엄청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미 큰일은 벌어졌다 라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얼마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할까? 사실상 기대가 안 되죠.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1,400원, 1,500원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더더욱 드는 거죠. 지금은 바깥에다 대놓고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된다는 건 저 또한 이견이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실익을 취하는 곳은 한국은 중국입니다. 그 중국을 갑자기 떼어놓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동안 리만 사태 이후에 그래도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한국에 와서 뭘 가져갔습니까? 선물 보따리를 챙겨갔죠. 반대로 한국은요. 저는 내심 그때 뭘 기대했었냐면 그래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미 통화 스와프는 그냥 립서비스 몇 마디 듣고 그냥 끝났죠. 이게 뭐란 말입니까? 퍼줄 때는 실제로 돈으로 퍼주고 돌아오는 거는 그냥 칭찬 몇 마디 땡이었죠. 이게 무슨 외교였냐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온 대기업들이 5년 안에 몇 조를 투자합니다. 몇십 조를 투자합니다. 온갖 이빨, 사탕발림의 얘기밖에 없었죠. 실질적인 거는요. 실질적인 거 없습니다. 우리가 5년 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부터 차근차근 뭔가 보여줘야 믿어지는 거고 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 이래저래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시대 같아서 더 암울하고 더 답답하죠. 이 어쩌라는 말인 거죠. 어떻게 되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 이런 말로 그냥 넘겨버릴 것 같은 거죠.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그냥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쉽게 안 내려갑니다. 제가 이제 어제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더니 2,190원인가 이렇더라고요. 셀프 주유소예요. 제가 직접 써서 직접 이제 주유를 하는 건데 겁나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분식집에 가서 애들 이제 국수 사주고 김밥 사주고 이랬더니 그냥 2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와, 분식집에 가서 샀는데도 2만 원이 넘더라. 그리고 기름 넣으러 갔더니 이거 2,180원, 2,190원 이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지갑은 뻔한데 저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제는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빚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에는 현금이 최고다, 현금이 왕의 시대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온갖 상황을 다 말해주는 거죠. 경기가 최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불평과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평과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삶은 투쟁의 결과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정신 차리고 또 바짝 엎드리고 헛되는 일도 감사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살아남고 영광을 갖기 위해서는 더 고생해야 됩니다. 더 애써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에서 현실에서 더 고생할 생각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살려고 쉽게 돈 벌려고 욕심부렸던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몰락합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죠. 행복은 멀어지고 가족 간의 불안은 폭증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기는 길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고통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쉽게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인 거죠. 편하고 쉬운 거 찾다가는
인생이 금세 몰락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카드 대란이 터졌죠. 2002년에서 2004년에 사기꾼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부자 대세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함부로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란 이런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